자, 지난달 있었던 서울 노원구에서 있었던 끔찍한 세 모녀 살인 사건의 용의자 그 신상이 조금 전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남성입니다. 피의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피의자는 김태현 1996년생. 서울경찰청이 오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 있었던 세모녀 살인 혐의를 받는 김태현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보신 남성이고요. 김태현 1996년생입니다. 그동안 신상을 공개한다는 많은 분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고요. 물론 여러 해 떠밀려 한 건 아니고요. 서울경찰청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오늘 24살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 상당히 엽기적인 행각이 새롭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지난 23일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는 사흘간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동안 피의자가 이 세 모녀의 시신이 있는 그 집에 그대로 머물면서 밥도 먹고요. 집에 있던 맥주 등 술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엽기적 경악스러운 행동이 있습니까? 시신이 있는 집에서 사흘간 머물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술도 마시고 시신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더 경악스러운 행동도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 큰딸의 지문을 이용해서 지문 인증 방식으로 잠겨있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합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큰딸과 자신을 모두 알고 있는 주변인들의 대화만 골라서 삭제를 해나갑니다. 세상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고 아울러서 피해자 친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SNS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엽기적인 사건, 경악스러운 사건을 전해드릴 때 어떻게 이 피의자가 김태현이 그 집에 그 모녀가 사는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전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애초에는 자신을 큰딸의 친구라고 속였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죠, 최재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아니었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0분경에 퀵 서비스 기사다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초인종을 누르고 아마 집안에 작은 딸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퀵 서비스를 온 기사다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그때부터 집에 있어서 귀가한 어머니 그리고 세상에. 큰딸까지 살해를 했는데 요 상황을 보면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스토킹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하. 왜냐하면 큰딸의 친구라고 해서 문을 열어뒀다고 하면 스토킹이 어느 정도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래전부터 큰딸의 상대로 스토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경계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를 속이기 위해서 퀵 서비스 기사로 위장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김태현 지금 신상 공개 결정으로 앞서 얼굴과 이름 1996년생이라는 걸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의문점은 또 하나 남습니다. 그 경악스러운 정말 저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저 집의 주소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이 이 피의자를 만난 곳이 바로 이 게임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이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받던 중에 실제 만남을 갖고 이렇게 지내기도 했는데요. 피해자가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이 큰딸이 실수로 본인의 주소를 좀 노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주소를 알게 된 이후에 이 피의자 김태현이 피해자 집에 지난 1월 그냥 다짜고짜 찾아가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만나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이 큰딸이 연락처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락처를 차단당하자 다른 번호를 이용해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갔고요. 현장에서는 경찰이 그 현장을 들어가 봤더니 현장에서는 바로 피의자 김태현이 자해를 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병원에 입원했었고 며칠 후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자, 김태현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 걸 인정하셨어요? 피해자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집에 있는 3일 동안 뭐 했어요? 집에 있는 3일 동안 뭐 했어요?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 번만 언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가족들을 죽인 거예요?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피해자한테 유가족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집 주소는 어떻게 하셨나요? 스토킹은 인정하신가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경찰 조사와 그리고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이른바 영장심사 그리고 구속까지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피해자가 지난 2일 퇴원하자마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3일에는 피의자가 살인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제 4일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경찰이 구속 후 첫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된 구속 후 첫 조사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저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저희 뉴스파이터 취재에 따르면 오늘 조사에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가 피해자 김태현을 직접 면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네. 일단 오늘까지는 조사 방향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프로파일러가 직접 면담을 해서 범행 당시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좀 확인을 하고 정신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서 이 범죄에서 정신감정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워낙 큰 사건이기도 했고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에 따라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요, 이 범행 현장 검증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현의 범죄는요. 정말 일반 범죄 스릴러물 영화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엽기적인지 말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자 이런 청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하, 네. 25만 명이 동의를 했고요. 네. 결국 이제 아까 우리가 공개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고요. 신상 공개 위원회가 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논의한 가운데 이런 엽기적 행위를 한 사람은 신상 공개를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네. 이제 경찰청이 보도자를 통해 지금 사진하고 나이하고 이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될 때 아마 지금까지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이랬지만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언론에 아마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김태현의 사진은 기존의 무슨 증명사진이나 일반 신분증에 있는 사진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장윤명 변호사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경찰이 공개적으로 강제로 언론 앞에서 모자를 벗긴다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공개가 됩니까? 어떤 방식일까요? 사실 신상 공개 결정이 어렵게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얼굴 그리고 그 신상이 정확하게 노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모자를 씌인다거나 해서 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가고 피의자만 이렇게 두둔하느냐라는 여론을 당연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보이고요. 또 이 범죄 왜 신상 공개까지 이어졌냐면 여러 요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범행이 굉장히 잔인했고요. 또 이 본인이 자백을 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 가지 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청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이 사람의 신상을 노출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적절하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고유정이라는 사람. 자신의 앞머리를 내려서요. 전혀 언론에 자신의 얼굴이 찍히지 않게 교묘한 방법도 이용했어요. 김태현 1996년생 24살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검찰에 송치되거나 할 때 또 추가적인 수사를 받으러 올 때 공개될 텐데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국민적 공분 그리고 무엇보다 유족들의 억울함 정말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를 해볼 텐데요. 정말 지금 유족들은요. 세모녀가요. 여러분 이런 경악스러운 범죄는요. 정말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모녀 사건. 최정화 기자님 주변 친척분들 지인분들 유족분들 심정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갈까요 지금. 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신경일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피해자 유가족들은 무서운 스토커를 피해서 자기 안식처인 집으로 왔는데 그 집에 스토커가 있는 거다. 얼마나 놀랬겠냐. 집에 갔는데 심지어 그 안에 자기 엄마와 사랑하는 동생이라면서 말을 차마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 앞으로 재판도 진행이 될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얼마나 경악스럽고 엽기적인 범행의 행각이 추가적으로 드러날지 정말 벌써부터 떨려옵니다. 너무너무 지금 경악스러운 이 범죄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